자, 경기도교육청이 지금 조리종사자 신규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에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대책이라고 내놓은 거예요. 급식 조리 업무를 민간에 맡기자라고 추진하고 있답니다. 기존의 어떤 직영 급식이 아니라 위탁 급식으로 바꾸겠다. 즉 학교 급식의 민영화를 시도하고 있는 거죠. 이미 조리종사자 결혼 현황이라든가 법령 위반 여부 검토도 다 끝난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타 시도교육청의 사례들까지 조사를 마치면서 구체적으로 시행 방안을 확정하는 단계만 남겨둔, 그러니까 거의 최종 단계쯤 지금 와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1996년부터 2009년까지 학교 급식법에 따라서 운영되던 위탁 급식, 이게 2006년에 한 초등학교에서 집단 식중독 사태가 발생하면서 바뀌게 됐던 거죠. 지금은 학교에 조리 시설 자체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위탁 급식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학교가 조리 시설이 있어요. 위탁을 하는 곳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하지 않는 상황인 건데, 그리고 무엇보다 이 중요한 것은 위탁 급식에 대한 문제점, 그러니까 급식을 민영화했을 때 문제점. 학교 급식법이 개정되기 이전부터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던 거 아닙니까?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거예요. 위생 관리상의 문제, 그걸로 인해서 식중독 사고는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고요. 예산은 적은데 금액은 맞춰야 되니까 저급한 식재료를 사용하면서 급식의 질은 계속 떨어졌죠. 심지어 위탁 급식을 맡고 있는 기업의 어떤 윤리적인 문제도, 그리고 또 이제 정말 온갖 곳에서 문제들이 막 터져 나오면서 위탁 급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지금도 여전히 최악입니다. 학부모들도 반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다시 아이들의 안전을 민간에 맡기겠다? 아이들을 볼모로 이권을 챙기겠다라는 경기도 교육청의 해법은 정말 소름이 돋는 거죠. 관련 보도에서는 지금 요 급식,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품을 만들어내는 업계에서는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언급까지 지금 취급을 하고 있어요. 원래 기존에 위탁 급식도 가능하던 걸 이제 직영으로 바꾸게 되면서 오히려 급식의 질이 저하했다. 급식의 질이 오히려 떨어졌고 인력 관리 문제도 이게 예견되었던 거라는 주장을 다루고 있죠. 근데 이게 오히려 반대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민영으로 돌리게 되면 기업들 간의 재계약 경쟁 때문에라도 서비스가 개선되면 물론이고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는 기회가 계속해서 무궁무진하게 생길 거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덧붙이고 있죠. 딱 대표적인 민영화의 실체를 보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영화를 추진하는 이들이 늘 강조하는 게 경쟁을 통한 서비스 향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수차례 민영화된 여러 공공의 사업들, 오히려 서비스의 품질이 초반에만 극대화시켜가지고 반짝 보여줬을 뿐이지 중후반으로 갈수록 서비스의 품질은 최악으로 떨어졌던 거죠. 그의 반면에 가격은 계속 오르고 그 가격이 오르는 현상은 또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뿐입니까? 이 급식 운영만 한해서 과거 위탁 운영을 하던 업체들, 극히 일부의 대기업들은 제외하고 모두 중소 영세기업들로만 이루어져 있었던 건데, 비현실적인 어떤 급식 단가 때문에 수익성이 워낙 낮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생겼던 게 뭐였냐면 적자로 인한 부실 경영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기업들이 도산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갑자기 기업이 도산하면서 급식 중단 사태가 만들어지기도 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재료의 품질은 또 떨어지고 위생이라든가 인력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을 했고요. 그 피해 누가 고스란히 받습니까?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식중독 사태로 이어졌던 것이고요. 이미 과거에 이러한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이걸 대안이라고 지금 내놓고 있는 경기도 교육청의 모습에 경기도 교육청이 또 지금 뭔가 모종의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급식을 민영화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자, 그래도 그럴 만한 게 이번 위탁 경영의 핵심이 뭐냐면요, 결국은 급식실 노동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생기는 조리종사자의 결혼 문제가 핵심인 거예요. 조리종사자를 자꾸 결혼되는, 그러니까 이 할 만한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노동 환경을 개선할 생각도 하지 않고 민간에 그냥 위탁하겠다, 이게 상식적인 겁니까? 서비스의 품질을 올려보자라는 취지에서 민간에 위탁한다라는 그들의 발상이 얼마나 부질없는 건지 이거는 이미 역사가 증명을 해왔던 거죠. 위탁 급식의 긍정 효과는 망상에 가까운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러한 민영화 사업이 경기도 교육감의 그 어떤 이해관계도 얽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해법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 또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공공의 영역이 되어 있는 학교 급식실 노동 환경을 개선할 수가 없으니까 민간에 싸게 넘겨가지고 처리하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든 이게 최악의 발상인 거죠.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의 이 황당한 대안, 도대체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나왔을까? 그래서 경기도 교육감이 누군지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이 양반이에요.
임태희 교육감. 대표적인 친이계로 알려져 있는 정치인입니다. 2000년부터 2008년 사이에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고요. 내리 3선까지 했습니다. 새누리당 시절 2014년에 재보궐선거에도 당선이 된 적 있는 국민의힘 기반의 정치인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 이명박 정부 당시에 고용노동부 장관을 했대요. 자, 그러면 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했다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지금 공공에서 노동 환경을 개선을 안 하고 그냥 싸게 지금 민간에다가 넘기려고 하는 게 의도구나라는 것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 저 고용노동부를 책임졌던 사람의 발상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죠. MB정부 시절의 고용노동부 장관.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 고용노동부 장관만 했냐? 이명박 정부 때. 아니요. 대통령실장도 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측근으로 붙어 다닌 거예요. 대표적인 MB맨. 그 대표적인 MB맨 교육감이 과연 경기도교육청을 어떻게 바꿀까? 그의 행정만으로 이미 예견했던 문제들도 있었던 거죠. 저 사람이 교육감이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길 거다.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분명 자율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사교육 강화와 경쟁이 심각해지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역시나 경쟁을 통한 어떤 서비스의 품질 향상이라는 명분, 그리고 뭐 급식이 부실하다, 급식이 청결치 못하다, 급식 뭐 납품에 비리가 있었다, 어떻게든 문제를 부각시켜가지고 무상급식을 흠집내서 민영화하지 않겠냐 이런 우려. 그리고 세 번째, 교원단체 총연합하고 전국 교직원 그 노동조합이죠. 노동조합과의 대립구도가 심화될 것이다. 네 번째, 과학고, 외고, 자사고 등의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실제로 있었던 것이고 그게 지금 그대로 이행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도 있어요. 임태희 교육감이 당선이 되면 영교시, 새벽 자습의 부활 등이 또 우려가 있었던 건데 참 이미 실행에 옮겼죠. 실제로 영교시 부활의 움직임은 지난달에 있었습니다. 1호 공문으로 9시 등교 자율화 선언을 해버렸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급식마저도 외주로 민영화시키겠다라는 움직임까지. 역시나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국민의힘 계열의 교육감 모습인 겁니다. 지방선거에서 상대적으로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부족했어요. 제 생각엔 그래요. 그렇게 교육감 선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했다라는 것이 지금 이 결과로 이렇게 최악의 상황으로 다가오는 거죠. 결국은 소속 정당을 감추고 나온 국민의힘 계열의 MB맨 임태희 교육감이 당선돼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바로 이런 것들인 겁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때문에 정말 나라의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이 경제든 안보든 교육이든 정말 뭐 하나 빠짐없이 이렇게 과거로 이렇게 빠르게 회귀하고 있는 게 참 참담하죠.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